안녕하세요. 법무민 로얄의 안동화 변호사입니다.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원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의미와 부동산 경매의 두 가지 유형인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의미,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희망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매를 볼 수 있는데 이 중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서 법원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매수를 하는 매수인이 지불하게 되는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자의 근전 채권에 만족을 주는 경매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경매 절차를 의미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판결문, 화해공고 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공고 결정문, 조정저서, 공정증서 등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B가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지 않는다면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비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 절차를 강제경매라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되 이에 대한 담보로 비소유의 부동산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B가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비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매 절차를 임의경매라 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우 대부분의 진행 절차는 동일하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 절차라는 점에 있어서도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그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라 할 것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유효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고 한다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 하더라도 강제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는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경매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가 완료되고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의 인정을 받게 되더라도 만약 추후 임의경매 신청의 원인이 되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거나 담보권이 소멸하였거나 담보권이 애초에 무효였다고 할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경매 목적물을 매수하는 데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의 의미와 부동산 경매의 두 가지 유형인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의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사건 성공 사례들은 법무법인 로얄 안동화 변호사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